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아마 많은 분들이 보수의 어머니라고 하면 추미애보다도 김의겸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머니가 반드시 여자일 필요는 있죠, 그렇죠? 엄마는 일단 여자가 되긴 돼야 됩니다만 상징적으로 음악의 어머니도 핸델이라고 하니까 뭐 보수의 어머니, 뭐 우리가 김의겸이라고 쳐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김의겸이가 보수의 어머니로 우뚝 서게 된 계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추미애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서 보수의 어머니가 됐었던 것이고, 김의겸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약간 추미애와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틈새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미애 같은 경우는 보수 쪽의 인물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김의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의 인물들을 보내는 방식으로 애국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 주자로 최근에 보냈던 인간이 누구예요? 박범계 아니겠습니까? 박범계가 이제 출장비와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또 김머시기 하는 그 교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같이 따라가고 민간인이 따라간 거,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경비나 이런 것들이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자기 기념품조차도 세금으로 썼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똑바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김의겸이가 재밌는 게 박범계만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보내버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그렇죠? 해병대 수사기로 유출시켰다라는 거. 이게 지금 논란이 터진 지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됐었죠.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김의겸이가 진짜 큰 거 터뜨렸어요. 본인이 본인을 보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거를 터뜨린 겁니다. 경찰에 이첩이 되지도 않은 사건 수사록에 대해 가지고 군에서 이제 조사했던 그 내역을 도대체 어떤 경위로 김의겸이가 얻게 됐는지, 뭐 서명한 사람까지 뭐 다 나오기 때문에 금방 저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김의겸의 이런 식의 애국 활동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이미 대선 때부터 김의겸의 이런 역할이 두드러졌는데, 특히나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재명에 대해서도 김의겸이가 이런 폭로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북한 코인 연루설, 이거에 대해서 김의겸이가 터뜨렸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고 바로 거의 직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수사와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그 인사 검증단과 관련된 거를 이제 뭐 참고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미국에 가서 가상화폐에 대한 수사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한창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게 시끄럽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그 범죄도 있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랑 협조를 하는 것보다라고 생각하고 말겠죠. 그런데 김의겸, 이런 식의 어떤 또라이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 일반인들과는 사건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차원으로 바라봤던 거에 놀랍게도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엮여 있다라고 하는 게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김의겸이 꺼냈던 얘기가 뭐였어요? 이른바 그리피스 논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피스 이래버리면은 그게 뭔데? 뭐 하는 인간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피스, 그린피스는 들어봐도 우리가 그리피스는 막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놀랍게도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인 그리피스에 대해 가지고 그리피스랑 한국에 무슨 뭐 또 뭐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피스랑 그 사람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메일까지도 김의겸이가 다음과 같이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북한 그리고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까지도 아주 유의미한 단어들이 저 메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고, 언론들이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근데 그리피스가 한국의 정보통한테 보냈다라는 메일을 보니까 북한의 가상화폐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성남시장과 서울시장이 관심이 높았다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내막이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저때 서울시장이 이제 박 전 시장이었고요. 성남시장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입장문으로 김의겸이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까지도 얘기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저거는 뭐라는 거예요? 수사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피스라고 하는 인물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저 메일에 등장했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내용인지 봐야 됩니다. 자, 이 친구가 바로 그리피스
그리피스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뭐 이더리움은 아시죠? 가상화폐. 이더리움에서 뭐 세계 최고 전문가, 뭐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불리는 게 그리피스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조금 머리가 삐꾸가 나는지 희한하게 북한에다가 저렇게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를 뭐 만들어 주겠다. 그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 가상화폐 통해 가지고 미국의 중앙은행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뭐 제재 같은 것도 받지 않고 이렇게 뭐 왔다가리 갔다리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반 시설을 북한에다가 만들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63개월, 거의 5년 가까이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리피스라는 사람을 실존했어요. 그리고 북한에다가 그런 거를 하려고 하다가 대북 제재 이거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실형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그 그리피스가 대한민국의 정보통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메일, 그 메일에 등장하는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것일 텐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미국 검찰이 당시 이제 정황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제 메일을 추가적으로 미국 검찰이 공개를 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거는 아까 거와는 다른 메일입니다. 확정된 연사로 돼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 성남시장,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의 의장이다, 대표다, 요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뭔가 이더리움에 대한 뭐 지지나 도움을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는 이전에 북한의 노도를 도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누가? 박 전 시장이.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게 허용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내용까지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뭐 기가 막힌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박 전 시장이 됐거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됐거나 딱 그 외국인이 보기에도 한국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북한의 종속적인 그런 관계다.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미국이 무슨 뭐라고 제재를 하든지 간에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뭔가 북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다. 이게 김의겸이 얘기했던 그리피스의 말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남시가 됐거나 서울시가 됐거나 자유롭게 접근해가지고 그리피스가 또 그렇게 설쳐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목적이 뭐였을까? 박원순과 이재명 두 사람이 왜 도대체 그리피스의 메일 속에 언급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식의 내막이 있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가 한창 이제 언제였던 거예요? 2018년도, 19년도라고 한다면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사기다.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것이 이건 무슨 음주운전을 하는 것인지 그냥 완전히 꼬라박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박원순과 이재명 두 사람은 뭐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겠어요? 오케이, 좋다. 문재인의 대북 정책이 망했으니까 북한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게 이제 뭐 가상화폐가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식의 도움을 줘가지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나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박원순이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바로 아태혁, 그리고 이화영, 김성태 등등과 대북 사업을 진행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화영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800만 달러 가까이를 이제 보냈다라는 거. 그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이가 문재인한테 그렇게 북한 사업에 대해서 무시당했습니다. 박원순한테도 마찬가지로 무시당했습니다. 그 한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냥 자체적으로 너네 필요 없다. 나 혼자서 그냥 이화영 통해 가지고 800만 달러 정도를 보내고 내가 북한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김정은의 손을 잡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던 게 바로 뭐예요? 다음과 같은 코인까지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실제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10억 개를 발행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판매까지도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20만 개 정도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 간부한테까지도 전달이 됐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딱 나옵니까? 리종혁이가 등장해서 KBS를 통해서 남녘의 여러 시청자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실상 단독 인터뷰까지 저렇게 하게 됐던 것이죠.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될까요? 정말 그냥 우연이었길래 이재명의 대선 기간 동안 1,000조 가까이 되는 가상자산 전문가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란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그 아티어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면 북한에서 코인까지 쓸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과연 모두가 다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100% 확실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워낙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재명이는 문재인의 그 북한 사업이 북한과의 관계가 개망했다라고 하는 걸 직감하고 자기가 어떤 정치권에서 대북 사업 전문가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저런 식의 코인이 됐거나 물밑 작업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 이화영과 그 다음에 김성태 이 대북 송금 문제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얘기가 또 터질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